백혈병과 악성 림프종, 재생불량성 빈혈, 다발성 경화증 등 혈액 질환을 완치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인 조혈모 세포 이식. 조혈모 세포는 혈액을 만드는 어머니 세포를 말하는데 기존의 병든 세포를 제거하고 건강한 조혈모 세포를 이식하면 수명 연장과 완치가 가능하다. 하지만 조혈모 세포 이식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이식 가능한 공여자를 찾지 못해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적지 않다고. 건강 A to Z 이번 시간에는 2만 분의 1의 기적, 조혈모 세포 이식에 대해 알아보자. 네, 흔히 영화나 드라마에서 그러니까 골수 이식하는 장면을 많이들 보셨을 텐데 보통 이제 골수 이식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정확히는 조혈모세포 이식이라고 합니다. 네, 이 조혈모세포 이식은 혈액암이나 난치성 골수 질환 환자의 유일한 완치 방법인데요. 네. 또 하지만 잘못된 인식 때문에 공여자를 찾기가 힘들어서 제때 치료를 못 받는 환자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네. 건강 A to Z 오늘 이 시간에는 조혈모세포 이식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나오셨는데요. 네.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혈액종양내과 도영록 교수께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조혈모세포 이식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먼저 조혈모세포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자를 해석해 보면은 피를 만드는 어머니 세포다 뭐 이런 뜻이 될 것 같은데 교수님 정확히 어떤 세포를 말하는 건가요? 네, 조혈모세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혈액을 만드는 어머니라는 어미모자가 들어간 세포가 되겠고요. 우리 정상인에서 약 혈액에는 1% 정도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골수 안에 이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조혈모세포 이식을 골수 이식으로 얘기했던 이유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 세포는 가장 특징적인 게 뭐냐면 자가 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진 세포로 분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몸 속에 있는 이 세 가지 혈구 세포가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이 이렇게 있는데 이 세 가지 세포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어머니 세포를 조혈모세포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세포들은 자기 복제 및 분화 능력을 통해서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이런 각각의 기능을 가진 세포들로 분화가 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세포를 말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조혈모세포라는 단어를 들으니까 제 아들 출산할 때 병원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혹시 뭐 제대혈 채취하실 거예요? 라고 말씀을 하셔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저도 제대혈 보관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교수님. 네. 그런데 이 제대혈의 다른 이름이 조혈모세포라고 하더라고요. 엄밀한 의미로 말하면 다르다는 개념은 아닌 것 같고요. 조혈모세포를 우리가 획득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서 이 단어의 정의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우리 체내에서 조혈모세포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존재하는 장소는 골수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방금 말씀하신 신생아 출생 시에 나오는 제대혈에서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대혈에서 획득할 수 있는 조혈모세포가 있겠고 특수한 조작을 통해서 골수 안에 있는 조혈모세포를 말초혈액으로 이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골수, 제대혈, 말초혈액에서 조혈모세포를 채취를 할 수가 있어서 이식이라는 과정 자체를 어디서 모으느냐에 따라서 조혈모세포 이식이 종류가 조금씩 다르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시면 가장 흔히 알고 계시는 거는 골수고요. 골수는 우리 엉덩이 뼈가 상당히 큰 뼈작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채취를 할 때 가장 많은 양을 채취할 수 있는 부분이 골반뼈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 뼈의 구성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제 이 딱딱한 뼈 안쪽에 골수라는 성글성글한 부분에서 조혈모세포를 채취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제대혈은 신생아 출생 시에 태반이 반출되면서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제대에서 채집할 수 있는 세포가 되겠고요. 그다음 제대혈 이식의 장단점을 뒤에 부분에 다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제대혈은 탯줄 하나에서 나오기 때문에 단점이라고 얘기하면 세포 숫자가 조금 제한적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반대로 말씀드릴 때 장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세포가 아직까지 아무래도 미성숙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식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 상대적으로 좀 적은 세포의 근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조혈모세포 이식을 하기 위해서 획득하는 세포의 근원은 말초혈액이 되겠는데요. 일반적인 상황에서 골수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조혈모세포를 저희가 특수한 약물 전처치, 그다음에 백혈구를 가동화시킬 수 있는 약제 등을 사용하게 되면 골수 안에 자리 잡고 있던 조혈모세포가 말초혈액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기 이제 앵커분이나 이런 분들 헌혈해 보신 분들 있으실 텐데요. 헌혈하시게 되면 필요한 혈액을 뽑아서 적혈구면 적혈구, 혈소판이면 혈소판, 필요한 성분만 모을 수 있거든요. 그와 같이 말초혈액으로 이동된 조혈모세포만 선택적으로 기계를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얘기하는 조혈모세포 이식은 골수를 이용한 이식, 제대혈을 이용한 이식, 말초혈액을 이용한 이식 이렇게 세 가지로 대별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골수에서 이렇게 구동화를 시키게 되면 이렇게 혈관 안으로 조혈모세포가 이동하게 되죠. 그러면 세포만 이렇게 기계로 걸러서 채집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교수님 설명을 이렇게 들으니까 조혈모세포가 이런 거구나 확실하게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조혈모세포 이식에 대해서 또 알아봐야 할 텐데요. 교수님, 저는 조혈모세포 이식이라고 하면 골수 이식이랑 백혈병이 가장 먼저 떠오르거든요. 정확한 개념을 좀 짚어주시죠. 네, 일반적인 분들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백혈병과 조혈모세포 이식이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대부분 노출되는 드라마나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경우들을 보면 드라마에서 아주 창백하고 이쁜 여자 배우가 병에 걸렸는데 상당수가 백혈병이거든요. 그러한 백혈병을 완치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조혈모세포 이식이 되겠고요. 그런데 조혈모세포 이식은 우리가 병의 성격을 따졌을 때 악성 질환과 양성 질환의 경우에 있어서 공히 사용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 빈도상으로는 백혈병과 같은 악성 혈액 질환을 완치시키는 기회로 조혈모세포 이식이 더 많이 이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조혈모세포 이식은 이러한 분화와 증식 이상으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혈액 질환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혈액 질환을 치료를 할 목적으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조혈모세포를 없애고요. 새로운 조혈 기능을 가진 세포들을 주입을 해주는 이 과정이 이식이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게 되는 게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조혈모세포 이식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가족이나 타인에게서 받는 동종 이식과 자기 세포를 이용하는 자가 이식이 있다고 들었는데 두 가지가 또 무엇이고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얘기가 되고 방금 말씀하신 자가 이식과 동종 이식은 이식을 받는 환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세포를 주는 사람이 자신인지 타인인지에 따라서 자가 이식이 되는 것이고 비혈연 동종 이식이 되는 게 되겠고요. 그래서 동종 이식 같은 경우에는 조직 적합성을 따져서 그런 항원이 공여자와 환자가 잘 일치하는지를 따져서 진행되는 이식이 되겠고요. 그리고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을 하게 되는 경우에 가장 중요하게 저희가 평가를 하는 것은 조직 적합 항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조직 형태라고 쉽게 일반적으로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내게 아닌 게 내 몸에 들어올 때 그 조직 형태가 잘 맞지 않으면 거부 반응이든지 이상한 반응이 생기는 건 당연한 거로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아와 비자아 간의 이식이 연결되는 게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인 이식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을 시행할 수 있는 적응 질환들을 보면 중증 재생불량 빈혈 그리고 여러 가지 종류의 백혈병들이 해당이 되겠는데 이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을 진행하는 병들도 양성 질환과 악성 질환으로 갈라볼 수 있는데 양성 질환 같은 경우에 질환의 성격 자체가 악성은 아니니까 혈액암의 범주에 들지는 않는데요.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게 재생불량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 몸 안에 있는 세포는 조혈 기능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건강한 조혈 기능을 가진 세포를 타인으로부터 얻어서 이식해 주는 게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이 되겠고요. 대부분의 백혈병인 경우에는 제 몸 안에서 조절이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건강한 림프구를 주입을 해주는 조혈모세포 이식을 통해서 이러한 백혈병을 공격하는 기전을 가지고 이식을 하는 게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은 제 몸 안에 있는 골수에서 조혈모세포를 구동화시켜서 혈액에서 채집을 해서 제 거를 모아둡니다. 그런데 이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을 하기 이전 단계에서 채집한 세포들을 냉동을 시켜야 돼요. 조혈모세포 이식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세포를 냉동을 시켜도 사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포를 냉동시켰을 때 기능을 못하고 죽어버리면 이식이라는 과정 자체가 진행이 되지 않는데 나의 세포를 모았다가 줄 수 있는 그러한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을 할 수가 있고요.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을 하는 대표적인 질환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림프종이라는 병과 요즘 이제 그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다발골수종 이 두 가지 질환이 대표적으로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을 할 수 있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의 적용 질환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해와 진실을 통해서 조혈모세포 이식에 대한 궁금증을 속 시원히 풀어보겠습니다. 야, 정말. 수지 전화. 웬일이야? 여보세요? 연이 오랜만이네. 잘 지냈나? 님 별일 없지? 너 별일 있을 게 뭐가 있노? 근데 네 목소리 왜 카는데? 네 우나? 우리 승기가 혈액암이란다. 재생불량 빈혈이라고 들어봤나? 뭐? 재생불량 빈혈?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수치가 전체적으로 낮아지는 대표적인 혈액암인데 아니 승기가 코피가 나면 피가 잘 안 멈추는 거라. 그래서 난 또 몸이 허한 줄 알고 막 한약 지어 먹고 다 했거든. 근데 혈액암이라 하네. 내년에 학교 들어간다 않겠나? 내년에 학교 간다고 그렇게 좋아했는데. 아 진짜 뭐 어떡하노? 어떡하면 좋노야? 아니 그 어린 게 항암 치료를 어떻게 받노? 조혈모세포 이식해야 된다 하는데 어떡하면 좋노 융이야? 조혈모 세포 이식? 그거 골수 이식 아이가? 어머야 너 진짜 어떡하노? 그러니까 내 목숨보다 소중한 내 새끼인데 내가 할 수만 있다면 100번이고 1000번이고 조혈모세포 이식 해주고 싶은데 난 안 된다 하니까 막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 안 된다 그러나 진짜 어떡하? 재민이 있잖아. 재민이 그 형제는 가능성 있다 안 가드나? 모르겠다. 검사 받아봐야지. 진짜 재민이가 된다 해도 내 가슴은 찢어지지. 형제 둘 다 어떻게 차디찬 수술대 위에 올려놓고 생각만 해도 억장이 무너져. 어떡하겠노. 승기 살려야 안 되겠나. 이 형제는 수평이니까 내 생각엔 100% 가능 안 하겠나 싶다. 꼭 그래야만 되고. 그래야지. 잠깐만 내 지금 병원에서 전화 들어오거든. 나중에 전화할게. 그래. 전화 받아봐라. 너무 울지 말고 야야 네가 힘내야지. 또 전화할게. 아휴, 승기가 혈액암이라고? 그렇다 카네. 이 일을 어쩌면 좋노. 아휴, 수지 씨 괜찮겠나? 당연히 안 괜찮지. 차라리 자기가 혈액암이라 하면은 오히려 낫지. 자식 아픈 그 꼴을 어떻게 보겠노. 그렇지. 저 승기한테 형 있다 이가? 안 그래도 재민이가 있지 않냐고 물으니까 재민이 검사 받으러 간다 카대. 아니 재민이는 이식할 수 있지 않겠나? 이식할 수 있어도 문제다. 아들 둘 다 수술대에 올려놓고 그게 엄마 마음 얼마나 찢어지겠노. 진짜 정말 숨이나 제대로 쉴 수 있겠나. 밥도 못 먹을 기다. 그래도 우연한 방법이 없는데.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 내 수지한테 한번 갔다 와볼게. 자기 빨리 가봐라. 정말 가는 것도 겁난다 진짜. 그래도 내가 힘이 돼줘야 안 되겠나. 그래, 걱정하지 말고 갔다 온나. 네, 오해와 진실 오늘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형제 자매 간에는 조혈모 세포 이식이 100% 가능하다입니다. 김철원 씨, 장예은 씨. 네. 형제 자매 간에 100% 가능할까요? 어떨까요?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에게 같은 피를 물려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혈 모세포 이식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정답 O라고 생각해요. 저도 100% 정말 이식이 가능하면 좋겠지만 왜 이분들이 애타게 또 공여자를 기다리는 거 보면 뭐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 간이라고 해서 100% 이식은 안 될 것 같아서 안타깝지만 저는 X 하겠습니다. 교수님, 누가 정답인가요? 농담하면요. 세상에 100% 잘 없거든요. 그래서 확률적으로 100%는 피해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런지 잠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이식이라는 게 조혈모세포 이식도 있지만 여러 가지 장기 이식도 진행이 되거든요. 네. 콩팥도 하고 간도 하고 이런 게 대부분 흔히 일반적으로 진행이 되는 장기 이식인데 이러한 이식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여자의 조직의 형태와 환자의 조직의 형태가 얼마나 잘 일치하느냐. 이걸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조직 적합 항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직 형태가 가장 중요한 이식의 성적을 좌우하는 게 되겠는데 형제 간에 일치할 수 있는 확률은 약 25%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고요. 부모 자식 간에 일치할 수 있는 확률은 5% 정도로 상대적으로 떨어집니다. 요즘 이 핵가족화가 되기 때문에 형제 간에 별로 없는 게 저같이 이제 이식을 하는 의사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될 수가 있죠. 4명이 있으면 1명이 일치하는 형제간이 있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조직 적합 항원이라는 게 이식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조직 적합 항원은 우리 몸 안에 있는 세포 표면에 존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혈액 검사를 통해서 환자와 공여자의 조직 형태를 확인할 수가 있고 이러한 조직 형태는 공여자 은행에 주입이 되어 있는 그 환자 정보를 가지고 저희가 검색을 해서 적합한 공여자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직 적합 항원이라는 게 중요한데 이 부모님과 일치할 확률이 5%, 형제 자매 간에는 25%, 그리고 비혈연 간 공여자와 일치율은 2만 분의 1. 정말 적은 확률인데요. 그 정도가 그렇습니다. 맞다고 해주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계속해서 오해와 진실을 통해서 조혈 모세포 이식에 관한 궁금증을 하나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병원에서 뭐라 하던데 그 재민이 조혈모 세포 이식 가능하다 하지. 같은 형제라도 안 될 수도 있다 하더라. 뭐? 조혈모 세포 기증자를 찾아야 된다 하던데. 뭐? 기증자를? 야, 이거 진짜 큰일이네. 응? 그거 혈액형도 맞아야 되잖아. 당연하지. 조혈모 세포 이식도 마찬가지 아니겠나. 딱하다 딱해 참. 아니 내가 마음이 다 아프다. 아니 너무 걱정하지 마라. 승기한테 딱 맞는 기증자 찾을 수 있을 거다. 정말 마음이 찢어진다 찢어져. 빨리 치료 잘 받아가지고 학교에 뛰어가는 모습 얼마나 보고 싶겠노. 그래. 아유 참. 자기야, 우리도 일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우리도 검사 한번 해보자. 혹시 모르잖아. 그래. 조혈모 세포 이식 그거 기증자 이제 헌혈하는 거랑 별반 차이 없다 하더라. 이식하면 몸에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기증하고 빠져나간 조혈모 세포도 2, 3주 내에 복귀한다 하더라니까. 그래. 응? 그러면 우리도 이참에 조혈모 세포 이식 한번 해볼까? 그래. 한번 알아보자. 야, 자기 어쩐 일로 오늘따라 이래 내랑 마음이 탁탁탁 맞을까? 자, 진짜 살다 보니 참 희한한 일도 다 생기네 진짜. 오늘따라 맞는 일 처음이네 처음. 깎아. 또 이거 왜 이거? 나 진짜 도와이카 정말. 오래간만에 이래 마음도 맞고 성의도 없는데 자기야. 세포 이식도 좋긴 한데 있잖아. 그 전에 세포 이식 마음만 맞지 이 마음은 안 맞네. 빨리 가자 지금 그럴 때가. 그래. 자기야 같이 가. 아니 잠깐만 자기야 같이 가야지.
오해와 진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네. 이 혈액형이 같아야 조혈 모세포 이식이 가능하다. 네. 과연 그럴까요? 아닐까요? 두 분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그렇습니다. 네, 오해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수혈 받을 때도 생각해 보면 같은 혈액형끼리 이제 피를 주고 받을 수가 있잖아요. 조혈 모세포 이식 같은 경우에도 2만 분의 1이라는 이 확률이 그냥 난 것 같지는 않고 당연히 혈액형도 같아야 되고 더 까다로운 조건이 있지 않을까요? 저는 오하겠습니다. 틀렸습니다. 정답은 X예요. 이 조혈모 세포 이식은 헌혈과는 다르게요. 혈액형이 달라도 괜찮고요. 또 성별이 상관없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혈액형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일치해야 이식이 가능할 것 같아요. 교수님, 누가 정답인가요? 제가 정답 아닌가요? 예은 씨가 정답입니다. 그 조혈모 세포 이식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내죠. 그러면 굳이 혈액형이 같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실제로 저희가 이식을 해보면 혈액형이 일치하지 않는 환자 공여자 이식을 하고요. 이식을 하고 나면 혈액형이 달랐을 때 공여자의 혈액형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CSI 같은 드라마 봐도 굉장히 복잡한 드라마에서는 추적을 할 때 이 환자가 이식을 했기 때문에 혈액형이 현상이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조혈모 세포 이식을 할 때는 혈액형이 달라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조혈 모세포 이식의 경우 혈액형은 달라도 되지만 이제 조직 적합성 항원이 일치해야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교수님, 그 조혈 모세포 이식의 치료 과정이 또 궁금하고요. 이식하기 전에 다양한 검사들을 또 받아야 되겠죠? 어떻습니까? 네, 조혈모 세포 이식이라는 과정 자체는 상당히 긴 여정이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혈액암으로 진단을 받거나 아니면 재생줄 불량 빈혈로 환자가 진단을 받게 되면 우선은 악성 질환은 기저 질환을 조절이 되는 상황이 되어야지 이식이 성공적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환자가 진단이 되고 항암제 치료를 통해서 관해라는 상태를 획득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비로소 이제 공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를 찾는 과정을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공여자가 찾아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공여자의 기증 의사를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검사 등의 과정을 밟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식이 진행이 된다고 결정이 되면 공여자를 선택을 하고 이식 전에 이제 여러 가지 검사를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무균 치료실에 들어가서 이식을 받기 전에 잘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기 위한 전처치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서야 비로소 조혈모세포를 주입해주는 이식을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회복과 퇴원하는 과정을 진행을 하게 되면 이러한 과정의 전체적인 시간은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시간의 과정이 필요한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한 게 되겠습니다. 이식을 하기 전에는 여러 가지 이제 기능적인 검사를 하는데요. 조혈모세포 이식이라는 과정 자체가 그렇게 쉬운 과정이 아니고 치료로 인한 과정 중에 환자가 이러한 상당히 힘든 과정을 겪어낼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각 장기의 기능적인 검사, 그다음에 혈액 검사, 여러 가지 많은 검사들을 통해서 환자의 상태를 또 확인해야 되고요. 그리고 공여를 해주시는 분의 건강 상태를 반드시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왜냐하면 환자의 이식 성적도 중요하지만 공여해 주시는 분의 건강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여자의 안전한 건강 상태를 확인을 하고 공여자도 준비 과정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이식을 하는 과정 중에서는 무균 치료실이라는 공간, 특수한 공간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식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서 환자들이 이제 약물 치료가 되든 방사선 치료가 되든 이런 치료를 하면 저항력이 굉장히 약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세균에 대한 저항력이 없어서 무균실이라는 특수한 공간으로 환자들이 전실이 되어서 이식을 하게 되고요. 이러한 특수한 병상에서 공기의 청정도를 유지할 수 있는 공간에서 이식을 진행을 하게 되겠고요. 이렇게 이식을 하기 위해서 이제 방사선 치료가 되든 고용량 화학요법이 되든 이러한 전처치를 하고 난 이후에 이식을 해주게 되겠고 이식을 해주는 방법들은 이러한 과정들을 전처치 항암요법을 하고 그 다음에
준비되어 있는 세포 같은 경우에 자가이식 같은 경우에는 미리 얼려놓은 세포를 녹여서 주게 되겠고요. 동종이식 같은 경우에는 공여자의 세포를 바로 채집을 해서 그날 바로 주입을 해주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조혈모세포 이식의 치료 네. 과정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기증자의 경우에는 헌혈하는 것과 뭐 별반 차이가 없어서 네. 몸에 무리도 가지 않고 일상생활이 충분히 가능한데, 근데 교수님, 이 환자의 입장에서는 좀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네. 치료 기간, 회복 기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고 또 부작용 걱정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그 조혈모세포 이식의 과정만 저희가 얘기를 한다면 그 과정은 일반적으로 한 달 정도 소요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전처치 약물과 그 방사선 치료 이런 과정이 일주일 정도가 소요가 될 수가 있고, 세포 근원에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초혈액에서 채취한 조혈모세포가 자리를 잡고 세포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는데 걸리는 과정이 약 2주 정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대략 한 달 정도의 이식에 소요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렇게 이식이 되고 나면 그러한 세포들이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서 정상적인 혈구 수치까지 올라올 수 있는데 걸리는 시간이 2주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기간에는 환자 체내에 있는 백혈구는 거의 없어지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가장 걱정하는 초기 부작용은 감염증에 대한 우려가 가장 많고요. 그러한 감염증은 시기에 따라서 세균에 의한 감염이 생길 수도 있고 평상시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 곰팡이나 바이러스가 같은 이러한 균주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감염증이 초반에 상당히 많이 생기고요. 그 이후에는 생착 후 감염이 될 때까지 이러한 여러 가지 세균에 대한 예방적인 치료제들을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조직 적합성이 조혈모세포 이식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동종이식의 경우에는 어차피 공여자가 주는 세포는 제게 아닙니다. 그죠? 그렇다 보니까 이게 나와 자아와 피하 간에 충돌되는 상황이 생기면 이러한 이식변대 숙주 반응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러한 이식변대 숙주 반응은 급성기 형태의 숙주 질환이 있고 만성기 형태의 숙주 질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급성기 형태의 숙주병은 간, 피부, 장에 생기는데요. 피부에는 발진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고 장에 오는 경우에 이제 설사의 형태가 다양하게 올 수가 있고요. 간에 숙주 반응이 오게 되면 이제 간 효소 수치가 올라가거나 황달 형태로 올 수가 있고요. 만성기 숙주 반응은 숙주 질환은 우리 몸에 있는 장기 어디든지 다 생길 수가 있는데 만성적인 질환 형태로 생기기 때문에 임상적인 양상이 조금 달라서 급성기 숙주 질환인지 만성기 숙주 질환인지를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숙주병을 조절을 여하히 해주는 것이 조혈모세포 이식의 성적을 좌우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 되겠고요. 이러한 이식변대 숙주 질환은 동종 이식에 한해서 발생합니다. 자가 이식은 나의 몸에 있는 세포를 나에게 주었기 때문에 이러한 면역학적인 반응이 안 생기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숙주병들이 생겼을 때 환자를 보게 되면 눈에 황달이 생긴다든가 설사를 심하게 했을 때 대장 내시경을 들어가 보면 점막이 이렇게 막 헐어 있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고 피부 같은 경우에는 빨간 발진들이 올라올 수 있는데 그 발진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이 중증도를 평가를 할 수가 있겠고요. 만성 숙주 질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2, 3개월이 지나고 나서 생긴다는데 임상적인 양상 자체가 피부 관절이 위축이 온다거나 피부 경화증이 온다거나 아니면 호흡 곤란이 생길 수 있는 폐 섬유화가 진행이 된다거나 이러한 온갖 장기에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눈에 환절기에 여러분들 이제 눈 건조증 때문에 힘들어하실 수 있잖아요. 이러한 숙주 질환이 눈에 오게 되면 안구 건조증이 굉장히 심하게 오는 경우들 있어서 환자들이 거의 계속 눈물을 닦아내는 경우들도 있는 이러한 힘든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러한 만성적인 숙주 반응을 가장 효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적합한 조직적 항원을 가진 공여자로부터 이식을 해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러한 회복할 수 있는 예방 방법이 저희가 가장 관심을 두고 신경을 쓰는 것이
조직 적합 방언이 최대한 일치하는 공여자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그다음 폐감염증, 그다음 폐질환 이러한 부작용들이 발생할 수가 있고 폐쇄성 기관지염 같은 경우는 환자가 결국에는 기관지염 환자가 호흡이 불편할 것 같은 그러한 증상은 비슷하지만 진행하는 과정은 이식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면역학적인 기전이 생기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짧지 않은 시간 조혈모세포 이식에 관해서 이해를 도움이 드리고자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환자나 그리고 또 공여를 생각하시는 공여자분들께 당부 말씀을 잠시 드리면요. 요즘은 조혈모세포 기증에 대한 홍보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채집을 해보면 기증을 하기 위해서 오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채집 기증 의사를 밝히러 진료실에 들어오면 제가 꼭 한 번 더 부탁하는 게 부모님에게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내 몸에 큰 손해가 지워지지 않으니까 좋은 일 끝까지 잘 할 수 있도록 부모님을 안심시켜 드리고 기증하러 온 날 건강하게 병원에 잘 와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환자나 가족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으면 조혈모세포 이식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환자분들은 완치라는 희망을 보고 걸어가십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에게 완치라는 희망을 드릴 수 있는 치료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힘든 치료 과정을 잘 겪어내시고 희망을 향해서 가족과 함께 걸어 나가실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실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까도 말씀이 나왔지만 예전에는 조혈모세포 이식을 할 때 공여자가 전신 마취를 한 다음에 등 쪽에 이제 커다란 바늘을 꽂아서 골수를 채취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팔에 얇은 바늘만 꽂고 혈액 가운데 조혈모세포만 채취한 다음에 나머지는 다시 넣는 방식으로 이렇게 채취를 한다고 하니까 헌혈처럼 아주 간단해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네. 공여자의 조혈모세포는 2, 3주 안에 원래대로 회복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런 만큼 조혈모세포 기증으로 생명을 살리는 뜻깊은 일에 동참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혈액종양내과 네. 도영록 교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